안녕하세요. 동행쌤입니다. 오늘은 외도 부부들이 주의해야 할 것, 양가 감정이란 칼럼을 준비했는데요. 영상 보시기 앞서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고맙습니다. 외도 직면 후 외도 부부들은 양가 감정을 갖게 됩니다. 양가 감정이란 어떤 대상에게 서로 대립되는 두 감정이 동시에 혼재하는 정신 상태를 말을 하는데요. 예를 들어 어느 사람에게 사랑과 증오를 동시에 느끼는 것을 말하죠. 외도 부부에게 양가 감정이란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외도 행위자를 믿어야 하는데 믿을 수 없다라든지 또는 외도 행위자와 헤어져야 하는데 헤어질 수 없다라든지 이렇게 두 가지의 상반되는 감정을 가진 경우를 이제 외도 부부의 양가 감정이라고 하는데요. 이런 양가 감정을 잘 다스리지 못하거나 그러면 그런 사이에서 어떤 중요한 선택 또는 결정을 하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후회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양가 감정에 이제 시달리다 보면 굉장히 그 감정 노동이 강도가 높아지게 되거든요. 그래서 많은 분들이 이 양가 감정으로부터 이제 도피하거나 회피하고 싶은 그런 욕망이 커지게 돼요. 그러다 보면 막 서두르게 되고 또 조급함을 보이게 되죠. 서두름이나 조급함을 보이다 보면 어떻게 될까요? 정작 두드려보고 확인해야 될 것들을 건너뛰면서 어떤 중요한 선택이나 결정을 하게 되고 그로 인해서 뭐 좋은 결과가 온다면야 무슨 문제가 있겠습니까? 그러나 원치 않는 결과가 오면 결국은 후회하게 되는 것이죠. 아울러 그런 과정에서 타이밍을 놓치거나 또는 너무나 빠른 타이밍에 문제를 만드는 경우도 있거든요. 사실 이런 이제 양가 감정이 외도 직면 후에만 있는 것은 아니더라고요. 제가 보니까 부부 상담이나 외도 상담 또는 이혼 상담이나 재혼 상담 등을 해 보면요. 결혼할 당시에도 이런 양가 감정에 시달리다가 이제 결혼을 선택하는 그런 커플들도 있다는 이야기를 많이 듣습니다. 예를 들어 이런 거죠. 외도 직면에 나온 외도 부부들, 특히 그 중에서 이제 외도 피해자분들 중에 이런 말씀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아, 연애 때 헤어지지 않은 것이 너무 후회돼요, 선생님. 뭐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결혼 생활을 뭐 5년, 10년, 심지어 20년 또는 30년 하신 분들이 이런 말씀을 하는 경우가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아이,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이렇게 제가 물어보면요. 아, 연애 때도 저 사람 되게 이성관계가 복잡했거든요. 그래서 엄청 스트레스를 받아서 뭐 헤어지려고 했다가 다시 만나고 또 헤어지려고 했다가 만나고 뭐 이러다가 결국은 뭐 결혼까지 성공했다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아마 그때 내가 헤어졌으면 지금과 같은 고통을 당하지 않았을 건데 그때 내가 너무 저 사람을 뭐 동정하거나 아 나하고 헤어지면 저 사람이 불쌍해서 어떡하나 이런 그러니까 헤어지고 싶은 감정도 있었고 또 한편으로는 뭐 불쌍하다든지 또는 나하고 헤어진 다음에 저 사람한테 불미스러운 일이 생기면 어떻게 하지 하는 이런 양가 감정에 시달리다가 아유 그래 결혼하자 이렇게 막 머리 복잡할 바에야 결혼하자 다만 결혼하고 나면 정신 똑바로 차리겠지 하고 결혼 생활을 했는데 지금 와서 생각해 보니까 그게 너무나 후회스럽다는 거죠. 그리고 그로 인해서 내가 잘못된 선택, 결정한 것은 결국 내 책임이니까 내가 잘못했구나 하고 자책도 하고 어떨 때는 이제 자괴감 이런 게 들면서 자존감이 뚜두둑 떨어진다 이런 말씀을 하시는 분들도 있거든요. 뭐 일리는 있는 말씀입니다만 어쨌든 제가 드리고 싶은 이야기는 뭐냐면 결혼 때에도 양가 감정을 갖고 결혼이라고 하는 중요한 선택, 결정을 하는 그런 경우가 있고 뭐 결과론적인 거지만 그것이 뭐 인과관계였을지 상관관계였을지는 모르지만 지금 여기에서 생각해 보면 후회스러운 선택과 결정이었다. 왜냐하면 외도와 직면했기 때문에 그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뭐 외도 직면 후 양가 감정이든 평소에 양가 감정이 좀 심하거나 강한 분들이 이 양가 감정 속에서 중요한 선택과 결정을 섣불리 그리고 성급하게 하는 것은 조금 주의해야 한다. 그래서 당장은 막 이혼하고 싶고 또 각종 소송을 막 하고 싶
없다 하더라도 이런 양가 감정이 안정화가 되지 않은 상태에서는 이런 중요한 선택과 결정을 하지 않는 것이 좋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왜 내가 그런 이제 양가 감정을 갖게 되는지에 대해서 탐색하고 분석하고 하는 그런 상담이 많이 필요해요. 네, 나중에도 제가 말씀드리겠지만 이런 양가 감정이 많은 분들이 성격적으로 또 우유부단한 부분이 있거든요. 그리고 이런 우유부단함 또 양가 감정이 심한 게 누가 심하냐면 외도 행위자들이 이런 게 심해요. 그래서 외도 관계가 발각됐음에도 불구하고 외도 상간자와 관계 정리를 잘 못하는 경우가 이제 성격적으로는 우유부단하고 뭐 감정적으로는 마음이 여리고 또 이 양가 감정 때문에 막상 외도 상간자에게 뭐 헤어지자 뭐 배우자가 알게 돼서 헤어져야 된다 이런 이야기를 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못하는 거죠. 거기에는 자기가 이제 외도 관계를 맺으면서 외도 상간자에게 있는 약속 없는 약속 막 해놓은 거 이런 거에 대해서 배신을 해야 된다는 그런 양가 감정이 있고 또 외도 상간자가 뭐 불쌍하다든지 또는 뭐 동정심이 간다든지 또는 뭐 외도 상간자에 대해서 죄책감을 갖는다든지 이런 어떻게 보면 좀 상식에서 벗어나는 그런 양가 감정 속에 빠이다 보니까 외도 행위자들이 외도 관계를 잘 정리하지 못합니다. 그리고 이런 것을 이제 외도 피해자들이 알게 되면 이제 2차 피해를 보게 되는 거죠. 그래서 외도란 사건과 직면하고 난 다음에 한번 상처를 받는다면 이렇게 양가 감정 때문에 외도 관계를 정리하지 못하는 그런 외도 행위자가 있을 경우에 외도 피해자들은 2차적인 상처 아픔을 또다시 받게 되는 거고요. 그거 못지않게 심각한 것은 외도 관계를 잘 정리하지 못하더라 이런 거죠. 근데 어떤 분들은 양가 감정에 대해서 이런 이야기를 해요. 양가 감정을 갖는다고 하는 것은 뭐 변화를 하기 위해서 가지는 감정 중에 하나인데 즉 변화에 대한 저항감 때문에 생기는 감정이다. 예를 들어서 뭐 어떤 변화를 시도할 때 이거 해야 돼 말아야 돼 이런 이제 양가 감정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런 경우는 변화에 대한 저항감으로 양가 감정이 생길 수 있지만 양가 감정이 있다고 해서 모든 사람들이 이제 변화 때문에 양가 감정을 간다고 말을 하기는 좀 어렵죠. 그리고 앞에서 잠시 언급했습니다만 성격적으로 우유부단한 분들이 있잖아요. 이런 분들이 양가 감정이 되게 심해요. 그래서 성격적으로도 우유부단하니까 즉 강단이 없다 보니까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이제 딜레마에 잘 빠지는가 하면 감정적으로는 이제 양가 감정이 있다 보니까 뭐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고 이러면서 대표적으로 이제 외도 관계도 말로는 끊어야지 그래 놓고 돌아서서는 또 끊지 못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죠. 그래서 저는 외도 행위자들이 대표적인 이제 특징이 뭐냐면 우유부단하다는 거와 그다음에 양가 감정이 있다는 거 그리고 이제 우울감이나 뭐 우울함 또는 뭐 우울장애 이런 게 있어서 그런 걸 이제 달래고자 외도 행위를 한다는 등 이런 몇 가지 이제 공통점인데 그 중에서 이제 특별히 양가 감정도 굉장히 큰 몫을 차지한다고 봅니다. 아울러 양가 감정의 부작용이라고 할 수 있는 게 뭐냐면요. 이제 양가 감정에 시달리는 사람도 굉장히 괴롭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어느 한쪽으로 확 경도되는 그런 결정을 내리는 경우가 많은데요. 그때 그 배경으로 작용하는 게 뭐냐면 확증 편향이나 터널 시야예요. 터널 시야 말 그대로 터널에 들어가면 시야가 이렇게 좁아지지 않습니까? 확증 편향은 자기가 믿고 싶은 대로 생각하고 싶은 대로 믿거나 뭐 해석하거나 그렇게 이제 받아들이고 그렇게 바라보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사실 그렇게 복잡하지 않은 외도 문제도 아주 복잡하게 만들고 외도 부부 사이의 대화나 소통을 이제 시도한다고 하더라도 확증 편향적인 또는 터널 시야적인 그런 어떤 결론을 딱 내놓고 그 틀에서 역으로 바라보는 대화 소통을 하다 보니까 결국 외도 부부들이 대화가 안 돼요. 그래서 제가 누누이 강조하지만 외도 직면 후 부부 사이에 제일 먼저 부서지는 게 뭐다? 의사소통이다. 그 의사소통에는 양가 감정이란 것도 영향을 미치고 확증 편향이란 것도 영향을 미치고 터널 시야도 영향을 미치고 하여간 뭐 모든 게 말 그대로 혼란이라고
보시면 되는 거죠. 모든 것이 이제 혼돈 속으로 매몰되고 그 늪에 빠져버리는 그런 경우가 되는 거죠. 그래서 어떤 부부들은 이 양가 감정 때문에 아침에는 이러자 그랬다가 저녁에는 저러고 또 저녁에는 저러자 그랬다가 다음날 아침에 이러고 이러면서 정말 서로가 서로를 믿을 수 없게 그렇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외도 피해자가 외도 행위자를 못 믿는 것도 있지만 또 외도 행위자도 외도 피해자를 못 믿게 되는 거죠. 왜냐하면 이 양가 감정이 왔다 갔다 하다 보니까 이 말했다가 저 말했다가 상반된 이야기를 계속 하는 거예요. 뭐 어제 저녁에는 앞으로는 절대로 이거 안 할게 그랬다가 그 다음날은 그 약속을 깬다든지 이런 부분들이 다 양가 감정이 이 안정화가 그러니까 정서적인 안정화가 안 되다 보니까 계속 그 감정에 이끌려 가게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런 양가 감정을 극복하려면 그냥 정신적인 승리로 희망 고문으로 이겨낼 수 없습니다. 이거는 그 양가 감정을 계속 내가 가질 수밖에 없는 거에 대해서 탐색도 해보시고 분석도 해보시고 상담도 받아보시고 코칭도 좀 받아보셔야 되거든요. 그래서 외도 직면 후 부부 상담이나 외도 상담을 꼭 받으시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나라 말에 백지장도 같이 들면 뭐 낫다 이런 말이 있는데요. 그게 무슨 말일까요? 무게가 가벼워진다는 의미가 아니잖아요. 집단지성을 활용하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부부가 집단지성을 활용하다가 한계에 부닥치면 상담사나 임상과 함께 2학년 둘보다는 3명이 같은 방향성을 갖고 집단지성을 발휘해 보는 것이 좀 더 나은 출구나 좀 더 나은 출구 전략을 가질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저는 생각을 합니다. 외도란 사건은 말이죠. 예측할 수도 없었던 그 거대한 바위가 하늘에서 그냥 외도 부부에게 뚝 떨어진 거거든요. 물론 외도 행위자는 외도 행위를 하는 동안 이 외도가 발각되면 진짜 뭐 바위 덩어리가 아니라 핵폭탄이 터질 거라는 거는 최소한 뭐 양심을 떠나서 인적으로는 알지만 외도 피해자 입장에서는 그렇다는 겁니다. 하늘에서 정말 감당할 수 없는 수백 톤의 그런 바위 덩어리가 뚝 떨어진 건데 그렇다고 해서 외도 피해자만 고통스러운 건 아니죠. 외도 행위자도 당연히 그 파편을 맞게 되죠. 비록 본인이 외도 행위를 했지만 그러다 보니까 이 고통 속에서 제일 먼저 반응하는 게 뭘까요? 그것은 감정입니다. 감정이 요동치죠. 그리고 그 감정 속에서 아주 상반된 감정이 충돌하기 시작하죠. 같이 살려면 이 사람 믿을 수밖에 없다. 이런 감정도 새기지만 괜히 믿었다가 또 내가 배신당하면 어떡하지? 하는 불안감이 또 올라오면 두 개의 상반된 감정이 양가 감정이 막 부닥친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외도 피해자들은 어떻게 해요? 하루가 다르게 뭐 12번씩 롤러코스터를 타면서 막 그 감정을 막 어떻게 조절하고 또 자제하고 통제하려고 하다가 결국 그 감정을 조절하거나 통제 또는 자제하는 것에 절제하는 것에 실패하면 이제 어쩔 수 없이 외도 행위자들에게 그 이야기를 막 하고 감정을 토로하고 막 이러거든요. 그러면 이제 외도 행위자들은 아이고 이제 우리 부부는 파국을 맞이했구나. 더 이상 희망은 없고 더 이상 기대할 것도 없구나. 그냥 빨리 도망가자. 빨리 여기서부터 회피하자. 이러면서 막 불쑥 이혼 이야기 꺼내고 막 이러시는데 그러면 어떻게 돼요? 외도 피해자는 더 양가 감정에 시달린단 말이죠. 그래서 그 외도로 인한 상처도 크지만 외도 직면 후에 이제 묵히는 시간이 있잖아요. 이걸 치유하고 또는 해결하고 극복하고 회복하는 그 과정까지 시작할 때까지 묵히는 시간 동안 외도 부부들은 추가적인 또 상처 아픔이 생겨요. 그래서 외도로 인한 상처 아픔 더하기 외도 직면 후에 또 상처 아픔이 누적되면서 어떻게 됩니까? 이제 실타래가 하나가 꼬이는 게 아니죠. 2개, 3개, 4개. 나중에는 정말 실타래를 버려야 할 정도로 이걸 꼬아버리거든요. 실타래야 버리면 끝나죠. 그런데 이런 시간이 길어지면 어떻게 되죠? 고통은 꼬이는 게 아니라 누적돼서 더 큰 고통과 괴로움을 주게 되거든요. 그래서 제가 외도 직면 후에는 최대한 빨리 이런 상담가나
또는 임상가의 도움을 받으라고 누누이 강조하는 겁니다. 물론 상담사나 임상가의 도움이 뭐 전지전능하거나 그것이 100% 치유로 성공한다는 보장은 물론 없어요. 왜냐하면 거기는 여러 변수가 있기 때문이죠. 외도 피해자 변수도 있고 외도 행위자 변수도 있고 외도 부부의 변수도 있고 또 외도 사건이라는 변수도 있고 외도 상간자라고 하는 변수도 있고 또 엄밀히 말을 하면 상담사나 임상가 변수도 있을 수 있어요. 내담자와 상담사 또는 임상가와의 어떤 그 상담 관계, 임상 관계가 얼마나 케미가 좋으냐, 또 코드가 잘 맞느냐, 또 라포가 잘 형성되느냐, 이런 변수도 있고 또 기법적인 변수도 있고, 그죠? 또 방향성적인 변수도 있고 여러 가지 변수가 있기 때문에 외도 직면은 뭐 상담을 받거나 코칭을 받는다고 해서 100% 회복된다, 극복한다, 치유된다. 상담사도 사실은 장담하지는 못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부부가 서로 상반된 포지션에 서서 집단지성도 발휘하지 않고 서로 확증 편향적인 또는 터널 시야적인 관점에서 양가 감정에 막 시달리면서 집단지성을 모으려고 하면 더 그건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그나마 최선이 아니면 차선책으로라도 제가 누누이 강조하는 게 부부 상담이나 외도 상담이라는 거고요. 그 속에서 반드시 우리가 따져보아야 할 것은 바로 외도 부부의 양가 감정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은 외도 부부들이 주의해야 할 것 중에 하나인 양가 감정에 대해서 다뤄보았는데요. 내용이 유익했다면 구독과 좋아요 다시금 부탁드리고요. 다음 시간에 더 나은 컨텐츠를 가지고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